자, 우리 모의고사 2021년 9월 고2 모의고사 14번 이제 4점짜리를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요 간단한 지수 함수 문제예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의 최대 치수 문제입니다. 자, 미시 3인 상태에서 얘의 최대 치수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미시 3이니까 요 괄호 안이 큰 값이 최대값이고 작을 때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9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진수 조건 때문에 k가 9보다 크다, 여기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9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달려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쨌든 우리는 x가 0에서 5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볼 건데 당연히 최소값은 x가 3일 때 k 플러스 9, k 마이너스 9죠. k 마이너스 9가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대값은 x가 0일 때 k 값을 가지는 게 최대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림 안 그려봐도 되겠죠. 3, 어쩌고 저쩌고 해서 5에서 0까지인데 여기가 더 머니까 여기가 최대값, 3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을 저기다 집어넣어서 최대값, 실제로 fx의 최대값은 로그 3의 k, 로그 3의 최소값은 k 빼기 9 이렇게 되겠죠. 얘가 2 더하기 로그 3의 4, 요거는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4니까 로그 3의 3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보면 k의 k 빼기 9, 이게 로그 3의 k의 k 빼기 9로 합쳐지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리해보면 k제곱 빼기 9k 빼기 36은 0입니다. 이게 12, 3 마이너스 k는 12 마이너스 3은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로그 함수 문제였어요. 여러분 3점짜리 문제 2점, 3점을 다 맞추면 48점이 되죠. 48점이 되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학생들마다 목표 점수가 다를 테지만 어쨌든 60점을 넘어서 한 70점을 넘게 목표로 바라보는, 한 70점대를 목표로 바라보는 학생은 최대한 3점짜리 48점을 다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설령 실수를 해서 한 45점 정도를 맞는다 치더라도, 하나를 틀려서 45점이 된다 치더라도 그 다음 얘기는 결국은 45점에서부터 한 5개 정도를 어떻게 더 맞춰야 될 것인가. 그럼 5개라는 건 이 앞에 객관식에서 한 3개 정도를 맞아야 되고, 뒤에 있는 주관식에서 4점짜리 2개는 맞아야, 그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7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60점 중후반.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는 풀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얘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은 x의 n제곱이 a, 이렇게 되는 애예요. 이럴 때 얘 n이 홀수면, n이 짝수이면, 그쵸?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a가 0보다 클 때는 실수가 2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실수가 없어요. 당연히 0이면 한계가 있겠죠? n이 홀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n이 홀수이면 이 왼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한계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얘의 n제곱근이라면 x의 n제곱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얘의 실수의 개수는 자 n이 2부터 8까지인데요. 우리 이 생각을 합시다. 첫 번째, n이 홀수이면 무조건 1이에요. 고민할 게 없어요. 실수의 개수는. 그 다음 n이 짝수이면 여기가 양수이면 2개 2, 여기가 음수이면 없어요. 0이면 1이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얘가 양수가 음수가 합시다. 음수. n은 2분의 5에서 2분의 9. 이게 2.5고요. 이게 뭐죠? 4.5예요. 그러면 3, 4 두 개 있는데 n이 짝수니까 n이 4일 때가 있네요. n이 4일 때는 2예요. 2. 나머지는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n이 4일 때는 이게 0보다 작으니까 n이 4일 때는 0개고요. 나머지는 2개예요.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f2, 2일 때는 n이 2일 때는 2개예요. 4일 때, n이 6일 때도 2개예요. n이 8일 때도 2개예요. 그 다음에 n이요. 여기서 n이 3, 5, 7 이렇게 될 때는 1개예요. 그러면 이 값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0 더할 필요 없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9입니다. 됐죠? 네, 아마 계산이 맞을 거예요. 네, 됐습니까? 뭐 간단한 문제였었어요. 자, 16번 수학적 기납법 문제. 이 아주 예전에는 기납법 문제가 되게 좀 쉬웠었는데 요즘은 좀 논리적 도약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졌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기납법 문제를 어떻게까지 풀 수 있어야 되느냐? 저는 혼자서 풀 수 있을 정도, 이 식이 없어도 뭐 그 정도까지는 연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한번 풀이를 보겠습니다. n이 1일 때 좌변은 a1이고요. 우변은요 4분의 1 곱하기 2, 2분의 1이고요. 2a2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얘를 곱하면 a2, 2분의 1이 여기 곱하면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가는 2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A2가 얼마냐면요. 저기 제일 첫 번째 얘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A2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 빼기 2분의 1이니까 1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좌변 A1은 1분의 1이니까요. A1과 A2가 같다라는 건 성립한다. 여기까지는 쉽게 증명이 됐어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얘가 m일 때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고 n이 m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으면 자, 왼쪽이 m 더하기 1일 때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얘를 더해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얘를 더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식을 써볼게요. 이 우변에다가 더하기 m 더하기 1에 a에 m 더하기 1 얘를 더했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여기랑 여기랑을 좀 정리해보면 2분의 m 더하기 1 a에 m 더하기 1이고요.
여기를 정리해보면 MA의 M 더하기 1이고요. 얘랑 얘를 곱해서 뒤로 빼면 상수항처럼 A의 M 더하기 1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쪽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를 뽑아보면 A의 M 더하기 1이 뽑힙니다. 그러면 2분의 M 더하기 1 더하기 1이 남죠. 그쵸? 얘가 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M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어쨌든 얘는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얘가 2분의 M 더하기 1 A의 M 더하기 1 잠깐만요. 여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가 되더라? 자, 이제 실제로 요 식에서 요 식으로 지금 내려오는 과정인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저기가 이상한데? 여기가 M 더하기 1이 아니네? 저기가 M 더하기 1에 내가 여기를 잘못 썼구나. 다시요. 다시 쓸게요. 에이씨. (2분의 m의 m 더하기 1에 a의 m 더하기 1 더하기 여기가 m 더하기 1이었는데 내가 아까 m이라고 썼어. 그러면 여기에서 m 더하기 1에 a의 m 더하기 1을 뽑아내면 2분의 m 더하기 1. 그러면 요 노란색 부분이 2분의 m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갑자기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데 얘는 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갑자기 A에 M 더하기 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A의 M 더하기 2하고 A의 M 더하기 1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얘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m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m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얘는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m 더하기 1분의 1까지죠. 그러면 얘 빼기 얘를 하면 얘만 남아요. 자, 요 식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얘는요. A의 M 더하기 1은 요렇게 넘기면 A의 M 플러스 2 빼기 M 더하기 2분의 1 얘로 바꿔야지만 이게 지금 없어지고 얘가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M 더하기 1에 얘는
a의 m 더하기 2 빼기 m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얘를 정리해보면 2분의 m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 더하기 2군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한 게 저 앞에 쓰여진 곱하지 말고 그냥 얘를 그냥 얘랑을 정리하는 게 맞겠네요. 2분의 m 더하기 1 m 더하기 2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로 열고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다는 m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쓰는 거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를 또 어쨌든 이거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뭐 정리하는 게 되게 귀찮기는 한데 곱하고 이거 풀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하려면 어쨌든 이 부분을 여기까지 정리하는 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귀찮은 일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정리하면 여기랑 얘를 통분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얘 곱한 거 어차피 m 더하기 지워지고요. 걔랑 얘랑 통분해서 다시 뽑아내면 저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n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되는 거고 우리는 결국은 p 찾아냈어요. p는 2분의 1이고요. 나가 f 얘거든요. 그럼 얘는 2분의 5네요. g는 얘예요. g3이면 5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5 2분의 26 답은 13 이렇게 됩니다. 16번 답이 13 네 5번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x가 0에서 2의 n 더하기 1제곱까지 일 때 y는 sin 2의 n제곱 하이. 자, 얘 보면은요. 얘 보니까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요거죠. 그러면 얘는 요게 주기네요. 요 x 범위 자체가 한 주기를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 사인의 그래프는 n이 어떤 값을 가지든지 간에 여기가 2의 n 더하기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얘의 절반이니까 2의 n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최대값은 2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겠죠. 그런데 y는 n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날 거예요. 그럴 때 요걸 x1 얘를 x2라고 한다면 얘랑 얘의 합은 요 가운데의 2배 즉 x1 더하기 x2 우리가 이걸 xn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무조건 2의 n제곱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칭성에 의해서 대칭성 두근의 합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그마 n은 1에서 6까지 x의 n제곱은 시그마 n은 1에서 6까지 2의 n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네요.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r-1분의 첫 항 r의 항의 개수 n제곱 빼기 1 그러면 2의 7제곱 빼기 2 얘가 128
따라서 답은 12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의 이 근의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어떤 값을 그었을 때 이 각과 이 각의 중점이 얘예요.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2의 n제곱이. 네, 그 특징을 알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18번. 이 18번 같은 문제들을 학생들이 잘 못 푸는데 막상 답지를 보면 되게 쉽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혼자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자, 보면은요, 이런 말이에요. A1, B1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얘가 있으니까 A2가 나오겠고, 여기다가 A1을 집어넣으면 B2도 나오네. 그러면 A1, B1이 있으니까 A2, B2가 나오겠네. 그러면 A2, B2가 있으면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3가 나올 것이고, A2가 나왔으니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3가 나오겠네. 그러면 A1, B1, A2, B2가 쭉 나올 것이다.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규칙구를 뭐 외우자라고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 봐야 돼? 더더군다나 규칙이 없는데 이렇게 큰 값을 구해라 라고 요구한다면 이거는 추론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추론이고 몇 번 써보다 보면 반드시 규칙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학생들한테 수능에서 4 이상의 규칙을 요구하는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기껏 해봤자 뭐 6인데 3에 마이너스 뿔마가 붙어서 6이 되는 거지 실제로 3번이나 맥스 4번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규칙이 처음으로 불규칙하게 6번까지 해봐야지 보이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교육청에서 나온 모의고사든 뭐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는 조금 더 추론을 길게 해보라고 요구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자유형이라고 불렸던 이 점화관계를 귀납관계를 얘기할 때 점화식 얘기할 때 자유형으로 불리우는 게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그래봤자 3, 4 안에서 규칙은 끝난다. 그런데 얘는 써보니까 6개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A1이 1이고요. B1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A2는 얼마냐면 A2는 앞에 거 2개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0이네요. 그러면 B2는요. B2는요. 2배의 코사인 3분의 A1 얘를 갖다 써야 돼요. 파이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어서 얘가 1이 돼요. 자, 이제 A3을 구해봅시다. A3은 얘랑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B3는 2배의 코사인 3분의 0파이예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얘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랑 더해서 3이 됐어요. 사실 저 이거 여기까지 풀면서 야 이거 뭐야 규칙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2배의 코사인 3분의 요 값을 써야 되니까 1파이 얘는 1이고요. 그래도 한 번 더 가봤는데 2배의 코사인 3분의 요걸 쓰는 순간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얘랑 더하면 이거 왜냐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어서 여기까지 보기 전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비육은 2배의 코사인 3분의 여기가 4파이예요. 그러면 3분의 4파이면 얘가 2파이 빼기 3분의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고요. 그쵸? 이렇게 쓰지 말고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h를 써봤더니 얘랑 얘랑 더하면 1이 되고요. b7은요. 2배의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1이 돼요. 드디어 얘와 얘가 똑같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주기가 6인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애구나. 이렇게 6이 될 때까지 이게 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렇게 불규칙한 경우가 최근의 트렌드라고 봐야 돼요. 사실 거꾸로 말하면 문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충분히 이게 예를 들면 숫자만 살짝 바꿔서 문제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뜻이고, 어쨌든 요거를 요런 정도까지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안 돼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랬어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야, 4번에서 안 되면 규칙이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확실히 이런 독특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주기가 이런 애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얘는 도대체 뭘까요? 얘를 6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6으로 나눠서. 이거 진짜 6으로 나누실 건가요? 6으로 나누는 게 바로 나누지 말고요. 생각해 보세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되게 찾기 쉬워요. 왜냐면 그냥 각 자릿수를 더해서 5네? 그럼 나머지가 2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건 얘하고 얘인데 그 중에서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얘예요. 그러니까 얘는 4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머지가 5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요. 얘도 B5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4 빼기 마이너스 2는 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18번 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결국은 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그냥 야 넣어봐 라고만 하면 사실 되게 쉬운 건데, 사실 이걸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이렇게 해서 규칙이 나올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끈기도 있어야 되고 뭐 기본적인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이 이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었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틀리고 나면 사실은 되게 찝찝하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은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되게 힘들어 하는데 중심이 5이고, 자, 이제 이거 5예요. 그런데 그럼 여긴 직각이겠네요. 우리가 어떠한 도형을 볼 때 각하고 길이 분석을 각 분석, 길이 분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각을 먼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입니다. 왜? 이게 원의 중심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면 반 중심이 5고, 그럼 길이 분석을 해볼까요? 길이는 여기가 5고요, 여기도 5고요, 여기도 5예요.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A, 그 다음에 요 얘기가 나오네요. 저라면 여기를 뭐라고 쓸까요? MN이라고 쓸까요? 저걸 뭐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씁시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4분의 3. 이게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4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4대 3,
4대 3, 3, 4, 이거 5겠죠? 여기가 이제 5t겠죠, 5t. 근데 여기가 1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고민할 것도 없이 6이고, 길이니까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여기는 6이고, 여기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어요? 이제 길이 분석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는 이 길이가 8이었는데 PA가 PD니까 이 길이는 3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길이는 2겠네요. 왜냐면은 PD하고 PC도 똑같지 않나요? PA하고 PC가 똑같으니까. 네, 여기는 2예요. 그러고 봤더니 얘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리고 요 삼각형은 우리 이 세타값 압니다. 이 세타값, 사인 세타값, 코사인 세타값 다 알아요. 이게 3대 4대 5인 직각삼각형의 한 세타여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의 넓이도 구할 수 있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이 넓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노란색 삼각형에서 두 개를 더하고 빨간색 삼각형을 빼면 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삼각형, 요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8 곱하기 사인 세타. 참고로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 지금 우리가 4, 3 세타인 상태고 여기가 오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니? 5분의 3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예요. 어쨌든 요거 더하기 2분의 1에 이번에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8 곱하기 사인,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예요. 참고로 얘는 코사인 세타죠. 얘가 얼마? 5분의 3. 얘가 얼마? 5분의 4. 그냥 귀찮습니다. 통분합시다. 10분의 64 곱하기 3, 64 곱하기 4, 3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저 넓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빨간색 넓이를 빼야 된다라고 했어요. 빨간색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정리하면 32 앞으로 뽑아내면 10분의 2 곱하기 7. 여기서 32 뽑아내고 빼기 1. 그러면 이게 10분의 4 곱하기 32. 5분의 64. 답은 3번입니다. 자, 각 분석과 길이 분석만 제대로 하면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 넓이가 이 전체 넓이를 각각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빨간색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면 넓이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요걸 이용해서 여기가 10이니까 얘를 AP, BP를 직접 구하는 게 이제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요, 그나마 쉬웠던 게, 이 문제는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루트 10이어서 저는 너무 쉽게 풀었어요. 사실은 뭐, 오히려 이 문제보다도 더 빨리 보였었어요. 저기가 루트 10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문제는 다 정리가 됐죠. 얘가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3칸 갈 때 하나 가는데, 우리가 이 정도를 빨리 볼 수 있으면 참 좋죠. 이게 루트 10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이런 숫자들을 잘 봐놨다면 저는 여기를 x1, x2라고 쓰지 않고요. 얘를 x1, y1이면
얘는요, 이게 무조건 3칸 가고 1칸 건 겁니다. x1 더하기 3, y1 더하기 1이에요. 얘가 x2, y2예요. 그리고요, 얘도 루트 10이면 얘는 1칸 가고 3칸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1칸 더 갔으니까 x1 더하기 4, 여기에서 3칸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x3, y3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면 아주 편리해집니다. 물론 이게 루트 10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루트 10이 아니면 그 비율만큼 조정하면 되기는 하죠. 닮음을 이용해서. 어쨌든 이게 이제 다른 풀이가 이렇게 안 돼 있을 텐데 요 숫자가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 구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x2 빼기 x1은 기억은 뭐 여기서 바로 해결이 되죠.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얘가 뭘 의미하나요? 니은은요, x3 빼기 x1 y3 빼기 y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라고 묻는 문제예요. 이게 돌려서 기울기로 표현해보면 저 y쪽이 3, 1로 방향을 바꾸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2를 왼쪽으로 넘기고 어쨌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기울기를 묻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여기 4칸 가고 2칸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네, 맞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요, 이제 좀 집어넣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거를 연립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생각해 봤는데, 조금 집어넣어 봅시다. 저는요, 첫 번째로 뭘 집어넣어 봤냐면, 요 식에다가, 이게 왜냐면, 요 A, B가,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어디 있어요? 로그함수 그래프. 요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나왔으니까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얘는요, 얘 위에 있어요. 그러면, y1은 로그 4의 ax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 로그 함수 위에 있기도 하지만 얘 위에도 있기도 해요. y1은 b의 3분의 1의 x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이건 x2라고 쓰지 말고요. 이렇게 아예 연립을 해버렸으니까 요게 로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 있죠?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y1 더하기 1은 로그 4의 a에 x1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잘 적절히 연립할 거고요. 사실은 이 윗식과 아랫식을 섞는 순간이 a, b가 섞이는 순간이죠. 그 관계를 찾아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점이 요 지수함수에 있으니까 집어넣어보면 y1 빼기 2는 어디 있어요? b 곱하기 3분의 1의 x1 더하기 4. 자, 이제 얘를 연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저는요,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y1을 수거해서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로그 4의 ax1 더하기 1은 로그 4의 a의 x1 더하기 3. 그런데 여기는 로그 4의 4배의 ax1 로그 4의 x1 더하기 3 이렇게 연립을 했어요. 그러면 4ax1은 ax1 더하기 3이 되고 a를 지우고 나면 넘어오면 3x1은 3x1이 1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x1이 1이라는 식이 나오고 났더니 여기가 역시 또 그대로 대입을 해볼 거예요. x1이 1이면 얘는 3분의 1 b거든요. 얘는 3분의 1 b 빼기 2는 b의 3분의 1의 5제곱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죠. A, B를 섞을 거니까 얘하고 얘를 섞지 마시고요. 제가 잘못했네요. 요거랑 요거를 섞을 거예요. 자, 로그사에 x1이 1이니까 A는 y1, y1이 똑같으니까 3분의 1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A는 4의 3분의 1b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A의 세제곱이 4의 b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틀렸죠 지금.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다. 됐어요. 예, 여기까지 20번까지 하고 또 끊어서 이제 21번부터 21번, 30번은 조금 따로 해봅시다.